만약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과연 40번째 생일을 무사히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20살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조차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사회에서 평균 수명 80살을 훌쩍 넘겨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40살이었다는 사실은 꽤 충격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믿기지 않는 이 숫자는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삶이 얼마나 혹독하고 위태로웠는지를 묵묵히 보여주고 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선조들이 매일같이 마주했던 냉혹한 현실이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려 했던 인간의 끈질긴 생존 본능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범하고 안락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를 역설적으로 깨닫게 해줄 강력한 궁금증과 깊은 공감대를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던 조선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죠. 그렇다면 과연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 40살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계산된 것일까요? 단순히 40살의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일까요? 사실 이 숫자 뒤에는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영아 사망률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평균 수명을 크게 끌어내렸다는 점이죠. 갓 태어난 아기가 1살을 넘기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또 어른으로 자라기까지는 말 그대로 수많은 고비를 넘어야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갓난아이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혹독한 환경에 홀로 던져졌습니다. 위생 개념이 희박하고 의료시설이 전무했던 시절, 출산 과정 자체부터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생명을 건 싸움이었죠. 갓 태어난 아기가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은 당시 수많은 부모가 겪어야 했던 불안과 절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머니는 품에 안은 작은 생명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무사히 자라주기를 바라며 애타는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조선시대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거나 돌을 맞이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역병이라도 돌면 마을의 어린아이들이 마치 추수되듯 쓰러져 나갔다고 하죠. 갓 태어난 아기는 면역력이 약해 작은 질병에도 속수무책이었고, 설사나 감기 같은 현대에는 흔하디흔한 병조차도 그들에겐 치명적인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의약품은 꿈도 꾸기 어려웠고, 민간요법에 의지하는 것이 전부였으니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이름조차 채 불러주지 못하고 땅에 묻혀야 했던 수많은 아기들의 무덤은 당시 사회가 안고 있던 생존의 무게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갓 태어난 생명이 성인이 되기까지는 그야말로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던 것이죠. 이처럼 높은 영아 사망률은 평균 수명이라는 통계치를 크게 낮추는 주된 원인이었고, 이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선 당시 백성들의 비극적인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 자체가 기적에 가까웠던 시대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는 이처럼 처절한 생존의 첫 관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무사히 어린 시절을 넘기고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운과 강인함이 함께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무사히 어린 시절을 넘기고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운과 강인함이 함께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설령 생존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조선 백성들의 삶에는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그것은 바로 삶의 터전 곳곳에 도사리던 질병의 위협이었습니다. 갓난아이 시절을 넘긴 이들에게도 세상은 여전히 위험으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조선 땅을 휩쓸었던 수많은 전염병은 마치 저승사자처럼 마을을 오가며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천연두나 홍역 같은 질병들은 오늘날에는 예방접종으로 쉽게 막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무시무시한 역병으로 불리며 한번 돌았다 하면 온 마을을 초토화시키곤 했죠.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어서 한 가족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쓰러져 나가는 비극적인 풍경도 흔했습니다. 현대의학의 눈으로 보면 단순한 감염병일지라도 그때 그 시절 사람들에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단순한 전염병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열병이나 잦은 설사, 혹은 몸에 난 작은 상처조차도 쉽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죠. 위생관념이 부족하고 항생제는 물론 기본적인 소독약조차 없던 시대였으니 작은 염증 하나가 온몸으로 퍼져 폐혈증으로 발전하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병원에 가서 간단한 처방으로 나을 병들이 당시에는 생사를 가르는 중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밥을 짓는 물이 오염되거나 상한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선에도 의관들이 있었고 허준 선생과 같은 명의들이 존재했죠. 하지만 그들의 의술과 지혜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로 침술과 뜸, 그리고 약재를 이용한 한약 처방이 주를 이루었지만 미생물의 존재조차 몰랐던 시대에 근본적인 치료는 요원한 일이었을 겁니다. 의학 지식의 한계는 물론 의료 시스템 자체도 매우 취약했습니다. 대부분의 의관은 궁궐이나 양반가에 속해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병이 나도 의원을 찾아가기 어려웠습니다. 값비싼 약재와 진료비는 고사하고 먼 거리에 있는 의원까지 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으니까요. 결국 많은 백성은 병이 나면 민간요법이나 무속신앙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살리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굿을 하거나 집에서 전해 내려오는 비방을 사용하며 신령에게 매달리는 모습은 당시 부모들의 절박한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때로는 효과가 있기도 했겠지만 대부분은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야 했을 겁니다. 의약품이 부족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질병은 그야말로 조선 백성들의 삶을 갉아먹는 가장 무섭고도 흔한 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질병만이 유일한 위협은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짧은 생애를 결정짓는 또 다른 거대한 요인들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연의 맹위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외부적인 재앙들이었습니다. 흉년과 기근, 끊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는 백성들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파괴했습니다. 특히 농업 기반 사회였던 조선에서 흉년은 곧 기근을 의미했고 기근은 죽음을 뜻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타들어가거나 반대로 폭우로 모든 것이 잠겨버리면 농민들은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농민들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끝없이 이어지면 생명의 근원인 물줄기가 메마르고 마을의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은 식수조차 구하기 힘든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반대로 예측 불가능한 폭우가 쏟아져 강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더 큰 문제는 오염된 물로 인해 이질이나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빠르게 창궐하며 멀쩡하던 백성들의 목숨마저 속절없이 앗아갔다는 점입니다. 자연의 변덕은 단순히 농작물을 앗아가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재앙이었던 겁니다.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집을 잃은 절망감은 당시 백성들의 삶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이었을 테죠. 이러한 자연의 맹위 외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은 조선 사람들에게 또 다른 큰 위협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끊이지 않는 전쟁이었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거대한 전란들은 조선의 국토를 문자 그대로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가 된 마을들, 약탈당해 텅 비어버린 곡식창고, 살 곳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도는 피난민들의 행렬은 상상만으로도 당시의 참혹함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전쟁은 단순히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운 좋게 살아남은 이들에게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겼습니다. 비옥했던 농경지는 황폐해지고 힘겹게 늘려온 인구는 급감했으며 어렵게 쌓아올린 사회 기반 시설은 송두리째 파괴되었으니 전쟁의 상흔은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지며 조선의 평균 수명을 끌어내리는 주된 요인이 되었던 거죠. 전쟁의 공포와 그로 인한 기근, 그리고 전염병은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서로를 강화하며 백성들의 삶을 옥죄었습니다. 이렇게 질병과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이라는 거대한 세 가지 위협 속에서 조선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으로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과 위협이 모든 이에게 똑같은 무게로 다가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 40세라는 숫자는 사실 사회의 계층과 성별이라는 또 다른 그림자에 가려진 불평등하고 냉혹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생존의 기회마저도 신분과 성별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졌던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은 마치 엄격하게 등급이 매겨진 생존 게임과도 같았을 겁니다. 누구는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고 따뜻하고 안락한 방에서 귀한 약재로 정성껏 지은 보약을 먹으며 지냈을 테고, 또 다른 누구는 거친 베옷을 걸친 채 추운 마루에서 풀뿌리와 나무 껍질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을 겁니다. 양반과 상민, 그리고 최하층인 노비에 이르기까지 조선 사회의 엄격한 신분 제도는 생존의 기회와 삶의 질에마저도 극심한 차등을 두었습니다. 양반 사대부들은 그나마 넓은 토지를 소유하며 풍족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혹 질병에 걸리면 당대 이름 있는 명의를 불러 진료를 받고 귀한 약재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마을이나 도시에 창궐하면 한적한 시골의 별장으로 피신하거나 미리 대비책을 세울 여유도 충분히 있었죠. 하지만 대다수의 백성, 즉 상민이나 노비들은 이러한 특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늘 굶주림에 시달렸고 오염된 물을 마시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병에 걸려도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변변한 약 한 첩 구하기 어려워 속절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신분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이 확연히 달랐던 셈이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생존율은 하늘과 땅 차이였을 겁니다. 생존의 불평등은 신분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여성의 삶은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과 고난에 노출되어 있었는데요. 여러 역사 기록에서 조선시대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짧았다는 사실이 이를 명확히 뒷받침합니다. 그 중에서도 출산은 여성에게 가장 크고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산부인과에서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아이를 낳는 시대와는 달리 당시에는 출산 과정 자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목숨을 건 사투였죠. 위생 개념이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 산모는 온갖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전문 지식 없이 경험에만 의존하는 산파의 비위생적인 손길이나 소독되지 않은 출산 도구는 물론 출산 후 산열이나 산후풍 같은 합병증으로 고통받는 산모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심지어 난산으로 인해 산모와 아이 모두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낳아 한 생명을 이 땅에 탄생시키는 것은 더없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수많은 여성이 출산의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은 당시의 기록에서도 고스란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개인의 문집 혹은 호적과 같은 문서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많은 여성이 출산 후 채 몇 년도 살지 못하고 짧은 생을 마감했거나 자녀를 여럿 낳는 과정에서 건강을 심하게 잃고 병약하게 살았다는 내용들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여성들은 출산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겪어야 했던 고된 노동과 엄격한 사회적 제약 속에서도 묵묵히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육아와 가사, 때로는 농사일까지 도맡으며 이중고를 겪었으니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조선시대의 짧은 평균 수명 40세라는 통계 속에는 단순히 질병이나 자연재해, 전쟁 같은 거시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계층과 성별에 따른 냉혹한 생존의 격차가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 불평등한 삶의 무게는 개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으며 어떤 이들에게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